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담보 기반으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잘 알려진 AUSD, 즉 아칼라 달러가 해커의 풀 공격으로 인해 한때 95%나 이렇게 폭락을 해서 디패킹 현상을 발생을 시켰는데요. 원래는 1달러의 가치가 유지가 되어야 됐지만 한때 0.05달러까지 떨어지고 0.98달러까지 회복을 했지만 현재는 0.85달러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해커가 담보 없이 발행된 12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AUSD를 탈취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아칼라 측은 네트워크를 일시 중단해 모든 잔급을 동결시켜 해커도 추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을 두고 한쪽에서는 아칼라의 결정이 탈중앙성을 위배한다며 반론을 제기했는데요. 아칼라는 폴카닷의 파라체인으로 만들어진 디파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스 수수료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더리움 측에서는 가스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 롤업 중심의 로드맵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속도도 크게 빨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더리움 메인넷의 평균 블록 생성 속도는 13초인데 업그레이드를 한다 해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로 인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이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테라폼 레스 CEO였던 도건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한 미디어와 인터뷰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UST의 회복력과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큰 베팅을 걸었고 실패한 결과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는 또한 실패하는 것과 사기를 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고편은 싱가포르에서 촬영이 되었으며 풀 영상은 오늘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라 사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00달러가 넘었던 이 코인이 단 며칠 만에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으로 폭락한 사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루나 코인 투자자는 28만 명이었으며 보유 수량은 700억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달 전에 이 사태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와 관련해서 방송을 낸 바 있고요. 그러면 어제 공개했던 그 미디어에서 공개했던 예고편을 살짝 보겠습니다. Savings being on the line, and it's people putting their money behind the thing that you're building. Like crypto is still sort of like the wild west. I think I developed like sort of an alter ego. Is that tough for you to watch when people play back some of the clips? Cringe? Yes. But the algorithmic stablecoin was starting to become industry standard. I bet big and I think I lost. 바이낸스 CEO가 링크드인의 바이낸스 직원을 사칭하는 프로필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칭하는 프로필만 7,000개가 있고 50개만이 실제로 일하는 직원의 계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더리움 창시자 또한 자신은 인스타 계정이 없지만 사칭하는 계정만 5,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크드인은 자신의 이력서를 한마디로 거기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다른 쪽에서 채용을 하고 싶어 한다는 메일이나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2년 뒤에 모든 은행에 디지털 루블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CBDC와 관련해 매년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CBDC는 한마디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과 CBDC의 현재 근황을 살펴드리자면 한국은행 부총재 분께서 최근 CBDC 도입 공감대 기술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CBDC 도입 시기를 현재 특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CBDC의 사회적 관심과 수요 부족으로 인해 각국에서는 CBDC 프로젝트를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현재 법적 결혼 절차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전에 싱가포르 장관은 법원 소송 분쟁 및 정부 서비스가 언젠가 메타버스에서 수행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아마 왜냐하면 전 세계 현재 사보 시스템이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분쟁 해결을 효율적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메타버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보시면
미국의 커플이 메타버스 플랫폼 중 하나인 이제 디센트럴랜드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 당시 이제 하객만 2,000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 효력을 위해 로펌을 통해 진행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인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 수가 6월 기준으로 이제 전년 대비 76%나 증가했는데요. 링크드인과 OKX 거래소가 같이 조사를 했고요. 종사자 수가 많은 나라는 미국, 인도, 중국, 영국 순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딱 봤을 때 인구가 기본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순위권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가 폭이 큰 나라는 인도, 캐나다, 싱가포르, 나이지리아 순인데 여기서 나이지리아는 제가 알기로는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나라를 보면 항상 순위권에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은 이제 지난 5월부터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약세장에 들면서 지난 6월부터는 정리해고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시는 최근 전 직원의 20%를 해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이 구인난 속 해고도 많이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한쪽에서는 사람을 많이 뽑지만 한쪽에서는 사람을 많이 해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침체 대비 긴축에 나선 기업들이 많습니다. 현재 미국의 7월 실업률은 3.5%로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완전 고용 수준은 한마디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두 채용이 되어 이제 실업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0%일 때 사실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왜 이 해고도 많이 하는지 살펴보면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 회복세에 대비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인력을 과도하게 이제 뽑아둔 탓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감사합니다.